정부가 50조를 AI 반도체에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삼성이랑 SK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 있어? 어제 3월 17일 과기부랑 금융위가 합동으로 발표한 프로젝트 이름이 KNVIDIA야. 이름부터 좀 미친 거 아니야? 한국이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는 건데. 솔직히 이거 듣자마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 드디어 제대로 가나? 그리고 이거 세금 낭비 아냐? 근데 이게 단순한 정부 보조금 사업이 아니야. 뒤에 150조짜리 국민성장펀드가 깔려있고 삼성이랑 SK의 70조 투자 전쟁이랑 맞물려서 돌아가거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야. HBM4 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시험 하나에 삼성전자 주가가 15%씩 출렁이거든. 이번에 이거 싹 다 정리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 먼저 KNVIDIA 프로젝트가 뭔지부터 제대로 짚어보자. 핵심은 향후 5년간 총 50조 원 투입이야. 올해만 10조. 달러로 치면 5년간 380억 달러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에서 빠져나와.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만든 초대형 펀드인데 국민연금이나 일반 펀드처럼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기다려주는 장기 인내 자본이야. 쉽게 말하면 당장 돈 못 벌어도 된다. 10년 뒤에 터지면 된다. 이런 돈이거든. 뭘 하겠다는 거냐면 국산 NPU를 키우겠다는 거야. NPU가 뭔지 쉽게 설명할게. 지금 AI 돌리려면 엔비디아 GPU를 사야 하잖아. 근데 이거 하나에 5천만 원이야. H100이라고 젠슨왕이 GTC에서 들고 나오는 그 초록색 칩 있잖아. 그거 하나가 5천만 원인데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이걸 수만 개 넣어. 거기다 전기를 무식하게 먹어.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 전기료가 연간 수천억이거든. 쉽게 말하면 벤츠를 사서 타는데 기름값이 차갑의 10배인 거야. 매년. NPU는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야. 같은 AI 연산을 엔비디아 GPU의 3분의 1 전력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이게 되면 데이터 센터 전기료가 수천억에서 수백억으로 줄어. 그 차액이 전부 이익이 되는 구조야. 배경훈 부총리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 GPU가 독점하고 있지만 고비용과 막대한 전력 소모라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 우리 저전력 고효율 NPU 기술에 금융권의 전폭적 지원이 더해지면 글로벌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목표도 구체적으로 잡았어. 2030년까지 AI 반도체 유니콘 5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5개 육성하겠다고. 단순히 돈만 퍼주는 게 아니라 패비스 설계부터 파운드리 제조, 첨단 패키징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한국 안에서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왜 돈이 되냐면 이 50조가 풀리면서 반도체 설계 회사, 패키징 장비 회사, 소재 회사들한테 전부 수주가 흘러가는 구조야. 자, 근데 50조 받는 주인공이 삼성도 SK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이건 나도 좀 의외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역은 NPU 스타트업 5개사야. 리벨리온, 퓨리오사이아이, 디벡스, 하이퍼엑셀, 모빌린트. 이 5회사가 한국판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거거든. 하나씩 볼게. 리벨리온은 NPU 설계 회사인데 이번에 투자 규모가 장난 아니야. 국민성장펀드에서 2,500억, 산업은행에서 500억, 합쳐서 3,000억 투자 검토 중이야. 기업 가치가 벌써 2조 원대인데 올해 상장까지 추진 중이거든. 리벨리온이 만드는 NPU 이름이 아톰인데 KT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쓰고 있어. 퓨리오사이아이도 비슷한 규모야. 이 회사는 워보이라는 NPU를 만드는데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납품한 실적이 있거든. 디벡스, 하이퍼엑셀, 모빌린트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엣지 AI 쪽에 특화되어 있어. 근데 솔직히 냉정한 얘기를 해야 하거든. 리벨리온이든 퓨리오사이아이든 기업 가치가 2조 원이야. 엔비디아가 얼마냐? 3조 달러. 원화로 4천조야. 2조 대 4천조. 2,000배 차이가 나. 그리고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CUDA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야. 전 세계 AI 개발자 수백만 명이 10년 넘게 CUDA로 코딩해왔거든. 이걸 뒤집으려면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돼. 개발자들이 갈아타야 하는데 이게 마치 전 세계가 윈도우 쓰고 있는데 새 운영체제 만들어서 바꾸자는 거랑 비슷해. 가능은 한데 10년 넘게 걸릴 수 있어.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 엔비디아 GPU의 가장 큰 약점이 전력 소모야. AI 데이터 센터 전기료가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보다 높거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에 쏟는 전기료만 연간 2조 원이 넘어. 만약 한국 NPU가 같은 성능을 절반의 전력으로 낼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 특히 엣지 AI 시장에서야.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서는 전력 효율이 생명이거든. 이 시장만 해도 2030년에 100조 원이 넘는 규모야.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꽉 잡고 있어도 엣지 쪽은 아직 열려있단 말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벨리온 상장이 되면 KNPU 테마가 부각될 텐데 상장 전이라 직접 투자가 안 되잖아. 그러면 리벨리온의 파운드리 파트너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TSV 패키징 라인, 그리고 NPU 후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같은 상장사를 봐야 하는 구조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KNVIDIA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확실히 돈이 되는 영역이 있어. 바로 HBM이야. 고대 역폭 메모리. 이게 지금 AI 반도체 전쟁의 핵심 전장이거든.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 그 옆에 붙는 메모리가 HBM이야. 이게 뭐냐면 GPU가 뇌라고 치면 HBM은 뇌가 생각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혈관 같은 거야. 혈관이 막히면 뇌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잖아.
AI가 복잡한 연산을 할 때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역할을 HBM이 하는 거야. 이 HBM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세 군데야.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업계에서 골든 티켓이라고 부르는 거야. 골든 티켓이 뭐냐?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말하는 거거든. 이게 좀 무서운 시스템이야. HBM을 만들었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엔비디아가 직접 자기네 GPU에 꽂아서 돌려보고 성능, 발열, 안정성 전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이게 두 단계야. 첫 번째가 단품 칩 인증. 개별 DRAM 칩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내서 성능을 평가하는 거야. 전압, 전류, 응답 속도 전부 기준치를 넘겨야 해. 두 번째가 완성품 인증. 칩을 여러 장 쌓아 올린 적층 완제품 상태에서 실제로 AI 연산을 돌려보면서 검증하는 단계야. 이게 진짜 까다롭거든. 칩 하나하나는 괜찮은데 쌓아 올리면 발열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 두 단계를 다 통과해야만 대량 납품이 가능해. 근데 왜 이게 골든 티켓이냐면 엔비디아가 AI GPU 시장의 90% 이상을 먹고 있거든. AMD가 있고 인텔이 있지만 AI 훈련용 GPU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 독점이야. 엔비디아한테 납품 못하면 HBM을 만들어봤자 팔 데가 사실상 없어. 마치 전 세계에 자동차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엔진 납품 자격 시험을 떨어진 셈이야. 그러니까 퀄테스트 통과가 곧 수조 원짜리 시장 입장권인 거지.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출렁이게 만드는 핵심 변수야. 실제로 삼성이 HBM 3위 퀄 통과 발표했을 때 주가가 2주 만에 15% 올랐거든. 반대로 탈락 소문이 돌 때는 하루에 3에서 4%씩 빠졌고. 여기서 삼성이랑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두 회사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 SK하이닉스 먼저 볼게. 현재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70%. 압도적 1위야. UBS 리포트에 따르면 2026년 HBM 내 시장에서도 이 점유율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야. 엔비디아 HBM 독점 공급자 지위를 쭉 유지하고 있거든. 2026년 설비 투자만 30조 원대 중반이야. 청주에 M15X 팹이라고 20조 원 이상 때려박은 HBM 전용 생산기지가 있어. 여기서 HBM 3위, HBM 4다 찍어내는 거야.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올해 30조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HBM에서 나와. HBM 하나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라는 거지. 삼성은 솔직히 삼성이 HBM에서 고전한 건 유명한 얘기잖아. HBM 3위 8단에서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반복해서 떨어졌거든. 반도체 1위 삼성이 시험에서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사실이야. 문제가 발열이었어. 칩을 8단으로 쌓으니까 이쪽 칩이 너무 뜨거워져서 성능이 떨어진 거야. 이때 삼성 주가가 바닥을 쳤었거든. 5만 원대까지 갔었어.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 삼성이 공정을 D1C로 바꿔서 발열 문제를 해결했고 2025년 10월에 HBM 3위 12단에서 드디어 퀄 테스트를 통과한 거야.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HBM 3위 전 고객 양산 판매 중이라고 발표했거든.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의 HBM 점유율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 2025년 2분기에 17%였던 게 3분기에 35%까지 뛰었어. 단일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이야. 18%포인트가 한 분기에 올랐다고. 이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거든.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왔어. 거기다 삼성은 가격 전쟁까지 걸었어. HBM 가격을 최대 30% 인하한 거야. SK하이닉스보다 6에서 8% 낮은 견적을 들고 영업을 뛰고 있어. 늦게 들어온 만큼 가격으로 승부 보겠다 이런 전략이지. 근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이게 좀 긴장되는 부분인데 HBM4 차세대 메모리야. 2026년 2월 양사 모두 양산을 시작했어. 세계 최초지. 미국 마이크론은 이 분기에나 시작하거든. HBM4가 HBM3이랑 뭐가 다르냐면 대역폭이 1.5배고 용량도 2배야.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루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HBM4거든. 루빈 GPU에 들어갈 HBM4를 누가 공급하느냐가 앞으로 2에서 3년 수혜를 결정해. 근데 여기서 또 퀄테스트 드라마가 터졌어. SK하이닉스 쪽에서 삼성 HBM4 퀄테스트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삼성 쪽에서는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야. 잠깐 여기서 봐야 할 게 있는데 HBM4 퀄테스트는 기존 HBM3보다 훨씬 까다로워. 12단 적층에서 16단 적층으로 올라가면서 발열 관리가 더 극한이 됐거든. 삼성이 D1C 공정으로 발열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16단에서도 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시나리오를 한번 따져보자.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냐에 따라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첫 번째, 삼성이 HBM4 퀄테스트를 통과하는 경우야. 이러면 SK하이닉스 70% 독주가 깨지면서 삼성 점유율이 40에서 45%까지 올라갈 수 있어. 양사 경쟁이 붙으면 HBM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물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양사 매출은 오히려 동반 성장하는 구조야. 삼성전자 주가 기준으로 보면 HBM 3위 퀄 통과 때 2주 만에 15% 올랐었거든. HBM4까지 통과하면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지. 이 경우 수혜를 보는 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야.
삼성 HBM 후공정을 맡는 한미반도체, HBM 기판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수주가 늘어나. 두 번째, 삼성이 또 떨어지는 경우. 이러면 SK하이닉스 독주가 더 강화되고 삼성은 가격 인하만으로 버텨야 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삼성 반도체 사업부 실적에 직격탄이야. 근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독점 공급이면 엔비디아가 가격 협상력을 더 세게 가져가거든. 너밖에 없으니까 깎아 이런 거야. 이 시나리오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는 유지되겠지만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초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어. 삼성이 포기할 건 아니니까 2차 퀄 도전까지 보면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잠깐 여기서 과거 데이터를 하나 보자. 2025년 초에 삼성이 HBM 328단 퀄 탈락했을 때 뭐가 벌어졌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 만에 12% 빠졌어. 7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거든. 근데 10월에 12단 통과 발표가 나자마자 2주 만에 15% 반등했어. 이 패턴이 HBM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탈락 소문에 빠지고 통과 발표에 튀는 구조. 알고 있으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둘 다 통과하는 경우.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야. 왜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공급처가 두 곳인 게 유리하거든. 한 곳에만 의존하면 물량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실제로 엔비디아가 HBM 3위 때도 결국 삼성을 통과시킨 이유가 이거였어. SK하이닉스 한 군데에서 물량 전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 가장 큰 수혜는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패키징 관련주야. HBM 양쪽 모두 생산을 늘리니까 장비 수주가 폭발하는 거거든.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한국으로 치면 세메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직접 수혜를 받아. 잠깐 숫자를 좀 보자. HBM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2026년 HBM 시장 규모가 480에서 500억 달러야. 원화로 67조에서 70조. 연평균 성장률이 68%거든. 이게 얼마나 미친 성장이냐면 2023년에 10조 정도였던 시장이 3년 만에 7배가 된 거야. 이 시장을 SK하이닉스가 70%, 삼성이 30% 가져가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 HBM 매출만 연 50조에 가까워. 삼성도 20조가 넘고. 양사 합산 2026년 설비 투자가 70조야. 이 70조가 어디로 가냐면 전부 장비, 소재, 패키징 회사들한테 흘러가는 거거든. 양사 합산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이 200조 원을 넘겨. 이건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이야. 반도체 두 회사가 버는 돈이.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익이 다시 설비 투자로 돌아가면서 장비주, 소재주 수주가 계속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걸 정리하자. 첫 번째, HBM사 엔비디아 퀄 테스트 최종 결과.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될 건데 삼성이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15에서 20%는 출렁일 수 있어. SK하이닉스는 어느 쪽이든 탄탄하지만 삼성 통과 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야 하고. 두 번째, 리벨리온 상장 일정. 올해 추진 중인데 이게 성공하면 KMPU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부각돼. 상장 전이라 직접 투자가 안 되니까 리벨리온 파운드리 파트너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V 패키징 라인, 그리고 NPU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쪽을 봐야 하는 거야. 세 번째, 올해 양사 합산 설비 투자 70조. 이 돈이 실제로 풀리기 시작하면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들이 움직여. 특히 HBM 후공정의 필수적인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인텍플러스 같은 회사들이야. 네 번째, 엔비디아 루빈 GPU 출시 일정. HBM사가 본격적으로 탑재되는 시점이 곧 매출이 터지는 시점이니까 이 타이밍을 잡아야 해. 여기서 여론도 좀 볼게. 이번 KNVIDIA 발표 이후 투자 커뮤니티 반응이 확 갈려. 한쪽에서는 드디어 정부가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50조면 진짜 판을 바꿀 수 있다는 반응이야. 실제로 한국경제사설에서도 AI 반도체 주권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거든. 근데 반대쪽에서는 또 세금으로 반도체 공장 지어주는 거 아니냐, K배터리도 실패했는데 KNVIDIA라고 다르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솔직히 둘 다 일리가 있어. K배터리처럼 정부 돈만 먹고 경쟁력 없는 회사가 살아남는 구조가 되면 50조가 그냥 증발하는 거거든. 근데 차이점도 있어. K배터리는 이미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추격한 거였지만 NPU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야. 엔비디아도 GPU를 NPU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고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100조 이상으로 커질 판이거든. 타이밍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리스크도 짚고 가자. 첫째,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야. 지금 초호황이지만 과잉 투자 이후 다운 사이클이 올 수 있거든. 2018년에도 메모리 초호황 다음 해에 반토막 났었잖아. 둘째, KNVIDIA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인 만큼 정권 교체 리스크가 있어. 50조를 5년간 꾸준히 쏟을 수 있냐가 관건이지. 셋째, 중국 화웨이의 어센드 NPU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 미국 제재 때문에 첨단 공정은 못 쓰지만 14나노 기반으로도 쓸만한 성능을 뽑아내고 있어. KNPU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중국산이랑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야. 하나만 더 짚자.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루빈 GPU 첫 출하를 시작하면 HBM 사수요가 폭발해. 지금 선주문 물량만 따져도 SK하이닉스 단독으로는 절대 감당 못하는 양이거든.
그래서 엔비디아도 결국 삼성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야. 문제는 타이밍이야. 빨리 통과시켜서 물량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퀄리티를 더 검증하느냐. 이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야. 이때가 삼성전자 주가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정리하자. 50조짜리 국가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HBM 사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야. 삼성이 골든 티켓을 쥐느냐, SK가 독주를 이어가냐, 그리고 리벨리온이 진짜 KN비디아가 될 수 있냐. 이 세 가지가 올해 반도체 투자의 핵심 변수야.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가 HBM 내통과 여부에 따라 20% 이상 갈릴 수 있는 구간이야. SK하이닉스는 어느 쪽이든 안정적이지만 KNPU 테마까지 합쳐지면 장비주 쪽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든. 앞으로 HBM 4퀄 테스트 최종 결과가 나오면 바로 분석해볼 거니까 놓치기 싫으면 구독 눌러놓고 기다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